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이 시간에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김민희입니다. 오늘 많은 기대와 그리고 전망을 가지고 함께하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개최되는 선언 세미나는 부산광역시 그리고 부산항만공사, 전국해상선원 노동조합연맹 그리고 한국선박관리산업협회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행사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세미나는 크게 보면 선원의 날 행사와 한국선박관리 포럼을 연계해서 개최하고 있기 때문에 더 큰 의미가 있습니다. 안전하고 행복한 바다란 주제 아래 선원 여러분들의 이야기, 그 가치에 좀 더 귀를 기울이고 조명해 보는 뜻깊은 자리가 되기를 진심으로 염원합니다. 오늘 세미나 대주제 안전하고 행복한 바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세부적인 주제도 있습니다. 해양교육의 지속 가능한 항로, 그리고 범국가 공공필수 인력으로서의 해기 인력의 재조명, 끈긴 항로 다시 있다. 라는 이 세 가지의 소주제로 특별한 명사 특강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 전문가 특강을 통해서 우리가 좀 더 이해를 넓혀가는 시간을 가진 후에는 음악으로 듣는 바다와 선원 이야기란 테마로 사중주 현악 앙상블 공연 준비되어 있습니다. 저절로 바다를 떠올리게 하는 연주곡들을 들으면서 앞서 소개해드린 이 소주제의 발표들 다시 되새겨 볼 수 있는 여유 시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1부 모두 종료하고 나면 2부의 명사 특강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허태균 교수님 다들 잘 아실 텐데요. 대한민국을 만든 한국인 선언이라는 주제의 강연으로 한국인에 대해서 깊이 있는 이해를 늘 도와주시는데, 허태균 교수님께서 오늘은 한국인의 선언, 한국인 선언이라는 이 주제가 대한민국을 또 어떻게 성장시켰나를 우리에게 특별한 고찰을 통해 알려주실 예정입니다. 자, 이렇게 행사 순서와 세부적인 내용 미리 여러분께 힌트를 좀 드렸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이 시간을 출발해 보고자 합니다. 지금부터 선언 세미나 안전하고 행복한 바다를 여러분의 힘찬 박수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순서로 한국선박관리산업협회 이창민 회장님을 무대 위로 모셔보고자 합니다. 개배사를 청해 듣겠습니다. 이창민 회장님 무대 위로 올라오시죠. 한국선박관리산업협회 이창민 협회장님께서 무대 위로 올라오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뜨거운 참여를 많이들 독려하시면서 오늘 이 자리까지 왔는데요. 기분 좋은 개회사를 여러분의 박수로 청해 듣겠습니다. 갑자기 비주얼이 칙칙해졌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국선박관리산업협회 회장 이창민입니다. 바쁘신 가운데서도 2025년 선언 세미나 참석을 위해 행사장을 찾아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해부터 선언의 날이 국가 공식 기념일로 지정되어 관련 행사들이 성황리에 개최되고 있습니다. 늦은 감이 없지는 않습니다만 대한민국 경제 발전을 위해 선원들이 흘린 피와 땀을 이제야 국가에서 인정받는 것 같아 감개무량합니다. 우리 협회는 해양수산부, 부산광역시, 전국해상선원 노동조합연맹, 부산항만공사와 함께 안전하고 행복한 바다라는 행사 슬로건을 가지고 선언 세미나를 개최해 오고 있습니다. 오늘의 세미나가 성황리에 개최될 수 있도록 아낌없이 도와주신 해양수산부 강도영 장관님과 박형준 부산시장님께 큰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협회의 오랜 파트너이자 선원의 권익을 위해 노력하시는 선원노련 박성용 위원장님, 늘 선박관리 산업과 항만 연관 산업의 발전을 지원해 주시는 부산항만공사 송상근 사장님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해운 항만 산업 분야에서 선박관리 산업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 것처럼 선박관리 산업에서 선원이란 핵심 역량이자 경쟁력입니다. 선원의 미래가 곧 선박관리 산업의 미래이고 해운 항만 산업의 미래인 것입니다.
오늘 세미나에서는 한국해양대학교 김진권 교수님과 이창희 교수님, 그리고 한국해양수산연수원 최병근 본부장님의 발표를 통해 해기인력의 재조명, 해양교육의 지속 가능성, 경력 단절 해기인력의 재진입 방안 등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이는 한국 해운 산업의 미래를 위한 소중한 밑거름이 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리고 사회 심리학자로서 한국인의 심리를 꿰뚫어보는 저명하신 허태균 교수님의 명사특강을 통해 한국인 선언의 가치와 역할을 되새기는 시간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또한 올해로 세 번째를 맞는 바다음악회가 11월 6일 준비되어 있습니다. 지금 가능하시면 바로 이렇게 표시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선원들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가족들에게는 위로와 격려를 드리며 비해기인들에게 선원들의 위상 향상과 이미지 제고를 위해 특별히 마련한 자리이니 많이 참석하여 함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도 협회는 해양산업 발전과 선원의 편익 증진을 위해 관련 기관 단체들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선원주간의 의미가 여러분 마음 깊이 새겨지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말 감사드립니다. 한국선박관리산업협회 이창민 협회장님의 말씀 속에 저는 11월 6일이 가장 가슴에 각인이 되었습니다. 잊지 않고 꼭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도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많이 참여하고 함께해 주실수록 우리의 목소리가 건강하게 더 커질 수 있기 때문에 함께하시는 시간 11월 6일 여러분들도 꼭 자리하시길 부탁드리고요. 계속해서 모시겠습니다. 부산광역시 해운농수산국의 심성태 국장님을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바로 환영사를 정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심성태 국장님 무대 위로 올라오시죠. 부산시 차원에서도 이 선원의 성장 그리고 선원 양성 선박관리 산업 발전에 관심이 많으시기 때문에 오늘 귀한 말씀 주실 것 같은데요. 박수로 정해 듣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해양농수산국장 심성태입니다. 우선 본 행사를 주관하시는 이창민 한국선박관리협회 산업협회 회장님, 또 후원해 주고 계시는 송상근 항만공사 사장님, 또 그 외에 이 자리를 준비하시나 노고에 힘써 주신 선박관리 산업 관계자 또 선원 노련 여러분들께 환영과 감사의 말씀부터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선박관리 산업 저희 부산시에 많은 기업들이 있습니다. 근데 저보다도 뭐 여러분들이 더 많이 아시겠지만 그 기업체의 수에 비해서는 또 그 규모가 솔직히 영세한 게 또 한 사실이기도 합니다. 뭐 선원 관리, 선용품 공급, 선박 수리, 또 그에 따른 선박 관리까지 대부분의 항만 서비스 분야가 여러분의 손에 의해서 이루어짐을 저희 시는 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 시는 선박 관리 산업의 육성, 또 그의 고부가 가치화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매년 선원을 포함한 해기사의 양성, 선박 부원 양성을 위해서도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또한 항만공사와 함께 위부산 인증이라는 프로그램을 몇 년간 계속 진행을 해오고 있으며 부산 소재 항만 기업들의 역량을 강화해 나가고자 노력을 해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기존의 역량 강화보다 조금 더 한층 더 새로운 신산업 분야, AI, 그다음에 그 전산 분야를 같이 IT 분야를 같이 접목해서 보다 더 기업들의 역량이 강화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선박관리 산업을 발전하기 위해 늘 여러분과 앞으로도 더 고민하고 지원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포럼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이 자리가 보다 더 한 발짝 나아갈 수 있는 시금석이 되는 자리를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심성태 국장님 약속의 말씀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말씀 든든하게 잘 들었습니다.
우리 해양도시 부산의 강점을 살려서 숙련된 선원 확보는 물론이고 또 경쟁력 있는 선박관리 산업의 성장을 이끌 수 있길 진심으로 염원합니다. 자, 그럼 이어서 축하의 메시지 전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산항만공사 송상근 사장님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우리 양소도 부산의 위상을 강화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까지 이루어지려면 모두가 힘을 합해야 되죠. 우리 부산항만공사의 협조도 정말 늘 감사드리고 또 바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축하의 메시지 송상근 사장님께 박수로 전해 듣겠습니다. 예,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부산항만공사 사장 송상근입니다. 오늘 한국선박관리 포럼에 또 선언 세미나에 참석해 주신 한국선박관리협회 회원사 및 그리고 해운항만 강자 여러분들 만나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고 특히 이 자리를 만들어 주신 우리 장민 회장님께도 특별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우리 대한민국의 해운 산업과 그리고 항만 산업이 전 세계적으로 10위권 이내, 특히 한 5위까지 우리가 도약을 해 오고 있습니다만은 이런 자리에 지금까지 오게 될 수 있었던 가장 근본적인 원동력은 여기 계신 우리 선원분들 그리고 고급 회계사분들의 그동안 흘린 땀과 그리고 희생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우리 해운 산업에서의 우리 선원분들 특히 또 고급 회계사분들이 해왔던 그런 노력들이 정말 소중하고 정말 값지다 이런 말씀을 우선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선박관리업은 뭐 크게 보시면 선원관리뿐만 아니고 선박에 대한 관리 부분일 텐데요. 그런 부분이 뒷받침이 되어야 우리 해운 산업과 항만 산업이 제자리를 더 잡아 나가고 정말 전 세계를 리딩하는 그런 글로벌 산업으로 더 성장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이런 세미나를 갖게 된 게 굉장히 뜻깊다고 생각하고요. 특히 뭐 너무나 다 잘 아시다시피 지금 전 글로벌 해운과 항만 시장, 이 물류 시장이 급변하고 있습니다. 흔히 2D 시대라고 하지 않습니까? 2D, 디카보나이제이션, 탈탄소, 디지털라이제이션, 디지털화 이 두 가지가 전 글로벌 시장을 리딩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선원 분들뿐만 아니고 회계사분들뿐만 아니고 재빨리 적응을 하고 그리고 이 산업이 더 본격화되기 전에 우리 선원 교육과 양성 또 선박관리 차원에서도 이 분야에 집중적으로 투자가 되어야 되고 교육에 대해서도 투자가 되어야 되고 그리함으로써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선박관리 및 선원 그리고 해운 산업이 이 2D 시대를 전 세계적으로 이끌어가는 그런 어떤 장을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그래야만 우리나라의 해운 산업하고 항만 산업이 정말 세계를 리딩하는 산업으로 더 성장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뭐 IMO를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만은 IMO에서도 또 우리가 그 STCW 하는 그런 조약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과 연계해서 우리 선원 교육과 또 양성과 또 복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IMO를 주도하는 그런 국가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그런 오늘 이런 어떤 선언 세미나에서 이런 주제들이 많이 다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뭐 과거 우리가 대한민국의 경제를 이끌어왔던 수출 주도형 경제가 더 이제 발전해 나가기 위해서는 그동안 우리가 기여해 오신 우리 선원분들과 고급 회계사분들의 역할이 있었습니다만은 새로운 시대에는 새롭게 그런 2D에 맞는 정말 고급 인력과 또 이제 그런 분들이 우리가 계속 양성되고 이렇게 이끌어가기를 희망하면서요. 그런 면에서 우리 부산항만공사도 물론 해수부와 같은 중앙정부도 많이 노력하고 우리 부산시에 국장님 와 계십니다만은 우리 부산시에도 엄청나게 노력을 하고 계신데요. 우리 부산항만공사 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하여튼 오늘 선언 세미나 이렇게 갖게 된 걸 축하드리고요.
하여튼 좋은 논의와 성과가 있기를 기대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정말 감사드립니다. 제2회 선언의 날 행사이자 제10회 선박관리 포럼의 개최를 축하하기 위해 달려오셨는데 송상근 사장님 이렇게 구체적인 이야기 전해주시며 오늘 이 시간에 가치를 공유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선박관리 산업 그리고 항만 연관 산업이 함께 나아가야지만 정말 또 다른 시너지를 낼 수 있다는 것, 부산항의 미래 성장의 중요한 핵심적인 과제도 공유해 주셨습니다. 앞으로 함께 만들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지금부터는 개막식을 더 뜻깊게 빛내주고 계신 내빈 여러분을 좀 더 추가로 소개를 드릴 텐데요. 방금 무대 위에서 여러분께 환영의 마음 전해주신 분 부산광역시 심성태 국장님을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박수 한 번 더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앞서 귀한 축하 말씀 전해주신 부산항만공사 송상근 사장님께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립니다. 계속해서 국립해양대학교 한국해양대학교 김종수 해사대학장님 자리하셨습니다. 자, 한국산업복지고용센터 정태길 이사장님 함께하셨습니다. 한국해양수산연수원 최병근 본부장님 함께하셨습니다. 한국해기사협회 김종태 회장님 소개드립니다. 계속해서 한국해운조합 김창진 본부장님 소개드립니다. 그리고 한국선장포럼 김영길 사무총장님 소개드립니다. 네, 객석에 불이 한이 밝혀지지 않아서 혹시 잘 확인 못하신 분이 계신가요? 그럴까봐 방금 소개해드린 분들 무대 위로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개막식의 마지막 순서가 되겠는데요. 호명되신 분들 올라오십시오. 네, 무대로 올라와서 오늘 기념 사진 촬영하고 일부 마무리할 건데요. 자리하신 모든 분들을 모두 소개드리지 못하는 점에 대해서는 먼저 양해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우리 선원 여러분들에 대해서 자꾸 돌아보고 또 미래를 함께 조망해보는 시간이 자꾸만 생겨야지 그 성장이 이루어진다는 걸 알기 때문에 마련한 귀한 자리라서 한 분 한 분의 참석이 너무 소중합니다. 다시 소개해드리지 못한 모든 분들께 양해와 함께 호명되신 여러분들을 대표로 무대에서 오늘을 오래오래 기억보다 오래 남는 사진 한 장을 남겨보려고 합니다. 네, 심성태 국장님, 송상근 사장님, 네, 그리고 정태길 이사장님 세 분 다 오셨죠? 네, 맞습니다. 8분 모두 서셨습니다. 자, 카메라가 중앙 쪽에 지금 빛이 너무 밝아서 잘 안 보이시죠? 중앙이 어스름 대강 중앙 중간쯤 높이도 중간, 네, 방향도 중간쯤 보시면 되고요. 네, 그대로 손 떨어뜨린 채로 정면 한번 바라보겠습니다. 네, 표정에 비장함이 묻어나는 걸 보니 오늘 결과물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밝은 미래도 우리가 한번 상상해 볼까요? 그러려면 환한 미소가 나와야 되는데 화이팅 외치고 박수 드리면 환한 미소 어떨까요? 주먹 한번 지어볼게요. 네, 오른손 주먹 불끝 정면 바라보고 저희는 하나 둘 셋 하면 여러분은 화이팅, 여러분들은 힘찬 박수, 미소는 3초간 유지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준비되셨죠? 하나 둘 셋! 선언 세미나 다시 한번 하나 둘 셋. 네, 이것으로 사진 촬영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사진 촬영까지 힘차게 하면서 오늘 1부 마무리를 하도록 할 텐데요. 여러분께 안내드립니다. 이제 바로 장례 정리 후에 다음 순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돈이 다 됐다면 바로 출발할까요? 한국해양대학교 이창인 교수님 바로 자리로 모시겠습니다. 범국가 공공필수 인력으로서 헬기 인력의 재조명이라는 주제 강연을 준비하셨거든요. 자, 여기서 발표를 하실 거라서 제가 좀 자리를 비우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소제목으로 밑에 보시면 Ships for America Act라는 것이 작년에 발의된 이후에 올해 1.0에 이은 2.0으로 변화되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오늘 발표 내용을 통해 실제로 8만 불 시대의 미국에서 왜 갑자기 이런 공공필수 인력으로서 해기사들을 다시 한번 조명하게 되었는지를 우리가 반추해 볼 수 있는 기회로 삼기 위해서 이런 주제를 삼았습니다. 전체적인 목차는 미중 조선 해운 관련되어서 어떤 신보호주의적 일반주의적인 내용들이 우리 해운 산업에 미치고 있는지, 그 다음 Ships for America Act의 실제 세부 내용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마지막으로 범국가 공공 필수 인력으로서 해기 인력의 진정한 역할과 가치를 우리가 어떻게 한번
되새겨 볼 수 있을 것인지, 그리고 마지막 시사점으로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배경 내용으로서는 중국의 해사 산업이 아주 드라마틱하게 확장되고 있고, 더 이상 우리가 저부가가치 산업이라고 그렇게 인지하기에는 이제는 너무나 크고 광대해졌다라는 점, 그리고 미국은 이것에 대해서 과거 일본과 프라자 합의 때처럼 다시 한번 중국을 새롭게 견제하고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배경적인 측면에서 지금 제가 화면상에 붉은색으로 표현했던 것처럼, 특히 킹스포인트 출신의 마크 켈리 상원 의원이 직접적으로 발의한 Ships for America 액트를 통해서 실제 미국은 새롭게 미국의 글로벌 물류 공급망에서 해기 인력과 해운 조선 간의 선순환적인 체계를 이제는 법으로 강제화하고자 하는 것들이 중요하게 되었습니다. 즉 레거시 산업이라고 일컬어져 왔던 해운과 조선업을 미국이 반도체도 아니고 우주 항공도 아닌데 왜? 라고 하는 관점에서 다시 한번 살펴보면, 지금 저는 오른쪽 하단에 보이시는 변곡점 이론을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새롭게 가치를 바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2025년 현재 붉은색 포인트에 있습니다만은 미국의 법이 바뀌고 우리의 조선 해운이 바뀌는 순간 가속적으로 성장할 것인가, 가속적으로 하락할 것인가 하는 어떤 플래그 포인트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 지점에서 우리는 해운과 조선 산업을 왼쪽에 보이는 것처럼 어떻게 한번 재구성할 것인가, 그 다음 이 영향을 가지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으로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다음 마지막 이런 전략적 변곡점 상황에서 우리 해기 인력들은 어떻게 하면 다시 성공할 것인가를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장에서는 본격적으로 미중 해양 패권 속에서 중국의 해운의 굴기를 한번 살펴보면 전 세계 선박 수주량 등등이 엄청나다는 점은 충분히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화면에서처럼 밀리터리 시빌 퓨전, 디자인 캐퍼빌리티, 원벨트, 트랜스포테이션에 대한 정책적 수단을 통해서 중국은 과거 20년 전부터 아주 미들텀, 롱텀, 숏텀 등을 중심으로 착착 준비해 왔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이제 중국은 국가 유전에 대한 국적선 운송이라고 하는 아주 자그마한 정책에서부터 이제는 전 세계 글로벌 모든 항만 물류 체인을 거의 좌지우지할 정도로 확대되었습니다. 이를 바라보고 있는 미국은 지금 왼쪽에 보시는 것처럼 각 자국의 해운 조선 산업의 위태성을 인지하고 이제는 본격적으로 국가 차원에서 해운과 조선을 다시 한번 부흥시켜야겠다. 그런데 아차 싶은 것이 부흥시키자니 자본만 투여하면 될 거라고 생각했던 것이 부족한 것들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일까요? 네, 해기 인력입니다. 바로 그런 측면에서 중국이 그동안 오랫동안 해운과 항만 산업을 발전시켰던 왔던 것들이 미국이 하지 못했던 바로 그 부분이 아랫부분에 나와 있는 국가해양전략 지침을 통해서 해기 인력을 양성해 보자고 하는 체제로 변화되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Building Ship in Ship America Act에는 기존의 1.0과 달리 2.0에서는 오로지 조선소만 강조하던 그런 관점에서 혁신 R&D 기술과 이제는 물류 플랫폼을 함께 연계시키고 그 다음으로 인력 양성까지도 선순환시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매우 좀 드라마틱한 내용인데요. 우리 모두는 중국이 어떤 데이터를 가져간다 이런 아주 좀 공식적이지 않는 다양한 말들이 있는데요. 지금 플랫폼을 보시면 아주 공식적으로 중국은 물류 플랫폼상의 모든 데이터들을 자국을 통해서 하는 허브를 통해 데이터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즉 마리타임 데이터 역시도 로지스틱 데이터 역시도 중국이 충분히 컨트롤할 수 있는 디지털 해양 패권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역설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런 측면에서 미국은 Ships for America Act를 1.0, 2.0으로 계속 업데이트하면서 미국의
해사 산업의 부흥과 새로운 전환을 꾀하고 있습니다. 물론 최근에 워낙 미국의 트럼프 정부가 2.0으로 오면서 세입, 세출, 세관, 관세 등에 대한 내용들이 매일매일 정책이 달라짐에 따라서 지금 언급하고 있는 내용의 강도와 범위는 조금의 차이가 존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5년 NDAA 같은 국군 통수권 관련된 법령에 따르면 명확하게 국가가 감독하에 규제와 지원 정책을 통해서 전체 물류 산업에 대한 세제 지원과 항만 인프라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지금 여러분들께서 볼 수 있는 책에서와 앞에서 내용들을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크게 보시면 마리타임 트러스트 펀드, 캐퍼빌리티, 커머스한 선대 확대, 선박건조 제6장의 가장 중요한 워크포스에 대한 개발까지도 함께 구성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전반적으로 다 설명드리긴 어렵지만 조금 주목할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제 과거에 미국은 2차 세계대전 이후 베트남 전쟁 이후 퇴직하고 있는 전쟁 군인들을 대상으로 Government Issue Bill이라는 것들을 만들어서 이들의 노후 보장과 재활 등을 지원해 왔습니다. 그와 동일한 메커니즘을 지금 이 법령을 통해서 선원들에게까지 적용하고 있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A라는 선원이 탱커 선박을 승선하고 LNG 선박을 승선했습니다. 그러면 그걸 가지고 미국 정부는 앞으로 이 선원들은 육상에 탱커와 LNG와 관련된 직종으로 소개시켜 줍니다. 또 다른 방법으로는 역으로 A라는 선원이 육상에 있다가 직종을 선박 인스펙션과 알고리즘 쪽으로 공부를 했다면 이 선원들은 앞으로 자율운항 선박으로 승선하거나 취업하거나 할 수 있을 정도로 다시 역순환도 함께 시켜줍니다. 바로 이것이 미국이 현재 2.0으로 만든 내용이고, 제가 오른쪽 맨 끝에 나왔던 이제 우리가 선원들에 대한 경력 개발이라는 개념을 미국은 Success Pass라는 개념으로 다시 바꿨습니다. 즉 초개인화되고 있는 선원들에게 언제까지나 우리가 전형적으로 나와 있는 경력 개발만으로는 이들의 만족을 유지시킬 수 없다. 즉 하나하나에 맞는 성공을 유지시키기 위한 내용으로 바뀌었고, 그것은 미국의 Whenever, Wherever, Whoever이라고 하는 새로운 온라인 형태의 기술자문위원으로 인력 개발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궁극적으로 맨 아래쪽에 언급하고 있는 범국가 필수 공공 인력으로서 해기 인력을 인정하고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구체적으로 핵심 내용은 왼쪽에서 쭉 볼 수가 있는데요. 최근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서 대통령 산하의 비서관이 만들어진다든가 하는 좋은 얘기들이 우리 주변에서 많이 들리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과 비슷하게 미국도 별도로 안보 자문관을 만들고 트러스트 펀드를 만들어서 말로만 하는, 정책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비용까지도 만들고 있다는 점이 매우 주목할 만한 사실일 것 같습니다. 그러면 미국이 이렇게 8만 불 시대에도 선원들에 대한 양성을 끊임없이 주장하는데요, 우리나라는 놀고 있을까요? 아닙니다. 우리도 여기 계시는 많은 그 선배 해기사분들, 육상에 계시는 저희들 많이 도와주시는 분들께서 수많은 노력을 끝에 많은 정책을 마련해서 마텀에서부터 지금 우리 대학 교육, 재취업 교육, 해기사 협회 등을 통해서, 선박관리 협회 등을 통해서 이런 내용들이 지속적으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에 비해서는 단일 법제로 지원되지 않고 산별적으로 그리고 개별적으로 다양한 정책 수준으로 지원되고 있다고 하는 것에 있어서 지속 가능한 측면에서의 법적 구속력이 조금은 부족하다는 아쉬운 점은 존재합니다. 실제로 미국 같은 경우는 중간에 보시는 상선에서 민간 직무 전환 및 복귀 지원 프로그램, 앞으로 한국해양수산연수원의 최병근 교수님께서도 설명을 해주시겠지만, 이런 내용들에 직접적인 인력 풀을 만들어서 이제 선원과 육상에서 선순환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체계를 만들었고, 특히 맨 밑에 해양의 역사에 대한 내용들을
초등학생 때부터 나이가 든 재취업자들까지도 상시적으로 교육받을 수 있도록 하는 해양 패권에 대한 문화 교육까지도 함께 일어나고 있다는 점이 주목할 만한 사실일 것 같습니다. 특히 저는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선원들에 대한 역할과 가치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언제까지나 사군에 대한 개념뿐만 아니라 오른쪽에서 보는 퍼블릭 서비스의 관점에서 우리 스스로의 프라이드를 높일 수 있도록 미국 정부는 해기사들의 가치를 재부여하고 있다는 점도 함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국 Ships for America Act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으로 해운 조선 산업을 부흥시키겠다라고 하는 최종적인 목표 하에 해기 인력들을 어떻게 근무 환경에서부터 복지, 임금, 교육 등에까지 확대하고 국가 차원에서 이들의 인력에 대한 보장과 자긍심 강화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해양의 리더십을 다시 한번 미국이 2차 세계대전 이후 리버티 선박을 만들었던 다음으로 찾아올 수 있을지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제 제 4장에서 우리의 역할과 가치, 해기사를 바라보는 우리는 어떻게 변해야 할까요? 즉 맨 밑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사실은 오랫동안 해기사 협회나 선박관리협회에서 많은 연구 보고서를 통해서 미래 해기 인력 양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이제는 단순히 교육 양성뿐만 아니라 복지 측면, 취업 측면, 채용 측면의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이제는 복무와 민간의 경력을 함께 유지할 수 있는 것, 언제까지나 우리 승선근무 경력 증명서를 경력 증명서로만 놔둘 것이 아니라 이것이 개인의 경력으로 치환되고 활용될 수 있는 체계까지도 변화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을 저는 지금 보시는 메커니즘으로 우리 해기 인력들이 단계적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노빅 단계에서부터 엑스퍼트 단계까지 성장할 수 있는 것을 초개인화 맞춤형 구성 체계로 지금과 같이 만들었고, 그것을 여기 계시는 많은 이해 관계자분들께서 향후 시페어러 석세스 서포트 플랫폼을 만들어서 꼭 선원들의 성공을 지원해 줄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결국 이것은 미국의 인재 파이프라인 체계와 거의 맥락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TPM이라고 하고 있고요. 그것은 최근 곧 김진권 교수님께서도 설명해 주실 161 해양대학의 파이프라인 체계와 맞닿아 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학교에서만 머물러 있는 교육이 아닌 산업에 필요한 인력을 언제라도 상시에 공급할 수 있도록 체계를 만들어야 할 것이고요. 이것을 위해서는 해기 인력에 대해서 언제까지나 시험을 통한 자격이 아닌 과정을 통한 자격 취득까지도 함께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결국 앞으로 저는 신보호 무역주의 시대에 글로벌 물류 서플라이 체인은 더없이 중요합니다. 왜 코비드19 시대에 미국이 아차해서 그 절치부신의 마음을 지금 Ships for America Act 2.0으로 만들었겠습니까? 심지어 최근 존슨즈 액트법까지 폐기하겠다는 법안까지도 다시 발의되었습니다. 이것은 바로 글로벌 경쟁력이 오로지 반도체와 인공지능으로 모든 국민 내 국가의 경쟁력을 좌지우지할 수 없다라는 것들을 미국 스스로도 안 것입니다. 저는 그런 측면에서 다시 한 번 더 우리 조선과 해운을 재조명하고 글로벌 변곡점 시대에 빠르게 전환할 수 있는 시정 구조 속에서 해기 인력의 새로운 역할과 가치를 재조명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다시 한번 여기 계신 모든 분들께서 오늘 이런 자리를 통해서 새로운 신거버넌스, 선원들 개인의 성공과 지원과 복지를 위한 플랫폼을 만드는 데 힘을 모아주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길고 재미없는 내용이지만 그래도 경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 길고 재미없다니 아주 간략하면서도 장면에 임팩트가 있어서 굉장히 재미있게 들었습니다. 특히 선원들 한 명 한 명의 복지가 향상되는 것이 단지 우리 선원 한 명의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해양 저력을 발전시키는데 분명히 기여를 한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저희도 굉장히 공감이 가는 내용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첫 번째 특강 잘 들었습니다. 자, 두 번째 특강 바로 이어갈 텐데요. 앞서 교수님도 미리 언급을 하셨습니다. 이제 일국 일해양대에 대한 이야기를 소개해 주실 김진권 교수님 나와 주시고요. 한국 해양 교육의 지속 가능한 항로라는 주제의 강연입니다. 제가 추가 설명할 거 없이 바로 시작하죠. 예, 반갑습니다. 한국해양대학교의 김진구 교수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작년에 선언의 날 1회 행사 때 저 발표한 기억이 있습니다만은 그 이후에 다시 한번 1국가 1해양대학이라고 하는 국가 중점 해양대학의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 앞에 서게 돼서 다시 한번 반갑고 또 기쁘기 그지없습니다. 금방 조금 전에 이창희 교수님께서 말씀을 잘 해주셨는데요. 목차는 보시는 바와 같이 그렇다면 그 후속으로서 이야기가 돼야 되는 부분들이 있지 않느냐. 결국에는 우리나라 선원들, 결국 한국 국적 해기사의 필요성에 대한 부분들과 미국 14액트에 대한 부분들을 비교해 봤을 때 우리는 그런 준비를 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측면에서 접근을 해 보았습니다. 목차는 보시는 바와 같고요. 결국에는 그래서 이어서 말씀을 드리면은 도널드 트럼프 2기가 시작이 되면서 해양에서의 주도권을 선점하기 위한 노력들을 지금 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은 왜 이렇게 되었는가에 대한 부분들을 돌이켜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뒤에 이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은 결국에는 미국의 입장에서는 중국과의 격화된 상황에 대한 부분들을 타겟책으로 나름대로 팍스 아메리카나에 대한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가져가기 위한 가장 핵심적인 사항을 시파워에서 찾고 있다. 결국에는 100년 전 영국이 실수했던 그러한 팍스 브리타카나에 대한 부분들을 다시 한번 돌이키지 않겠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여기서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바로 14액트에 대한 시도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결국에는 패권 국가로서의 주도권에 대한 부분들이 지금 현재 첨단 산업을 이끌고 있는 전 세계의 상황에 대한 부분들을 놓고 보더라도 역시 바탕이 되는 것은 시파워에서 나온다라고 하는 측면을 인식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여기서 이야기하는 해운 항만 그리고 해기 인력에 대한 부분들이 지속적으로 우리의 상황과 맞물려 봤을 때 양성되지 않고는 더 상황이 우리나라도 어려운 부분들이 있을 수밖에 없겠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해기 인력에 대한 중요성을 다시 한번 재확인하는 시간이 필요할 것이고 그러한 교육기관에 대한 현황과 문제인식을 한번 공유를 해보자. 그렇다면 앞으로 우리가 가야 되는 부분들은 물론 외항에 대한 부분들입니다만은 한국해양대학과 목포해양대학으로 이원화되어 있는 부분들을 힘을 모으고 미래지향적인 측면에서의 해기인력 양성 체제를 갖춰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측면에서 접근을 해보았습니다. 역사적 관점에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은 아시다시피 대항해 시대의 시작과 더불어서 전 세계의 부가 유럽으로 향하게 되었고요. 그것이 여러분들 알고 계시는 포르투갈, 스페인, 네덜란드, 프랑스를 거치면서 영국에서 해가 지지 않는 나라로 대영 제국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힘의 움직임은 독일, 일본을 거쳐서 아메리카, 미국으로 지금 현재 와 있고요. 이런 부분들을 결국에는 밑받침하고 있는 부분들이 바로 해양력이다라고 보여줄 수 있겠습니다. 선원의 날을 맞춰서 우리는 선원들을 너무 비하하고 있지 않느냐, 우리 스스로도 좀 자부심을 가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측면에서 충분히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데이터들을 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사적 관점에서 보면은 저희 한민족은 해양 활동 역사의 교훈적 측면에서 봐서라도 통일신라라든지 발해, 고려를 통해서도 외국과의 교육을 통해서 국부를 창출을 하고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 이제 물론 상황이 있었습니다만은 육상 중심의 국제적인 환경에 대한 부분들로서 축소가 되면서 국제적 열강에 둘러싸인 그런 상황으로서 좁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러한 부분들이 해운에 대한 부분들로서의 국가기관 산업으로서의 역할을 축소시킨 것은 아니고 여기 이 자리를 계시는 여러분들의 역량으로 인해서 여전히 해운 선진국, 해운 강국으로서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산업화와 경제적 개발의 시기와 머물러서 산업적 관점에서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국 5차례, 5차례의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통해서 현재 우리나라는 신진국의 반열에 들어와 있습니다만은 부족한 자금을 여러분들 알고 계시던 파독 광부 및 간호사, 그다음에 베트남 전쟁 군인의 외화 송금, 그리고 선원의 해외 송출이라고 하는 3대 축을 통해서 우리의 그 기금원들을 외화 가두건으로서 사용했다라고 알고 계십니다만은 실질적으로 대일 청구권 자금의 총규모의 2배에 달하는 수준의 해외 취업 선언의 외화 가더액은 실제로 우리 국민들에게 널리 알려진 것은 아닙니다. 또 오히려 파독 간호사와 광부의 역할에 대한 부분들이 널리 알려져 있고 국민들로부터 인식을 받고 있는 것이 사실이죠. 그렇다면 이런 해외 취업 선원들의 역할에 대한 부분들과 역량에 대한 부분들이 다시 재조명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오래전부터 시작이 되었고 미해협을 통해서도 홍보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조금 더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조선 산업적인 측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한국 조선과 해운 산업에 대한 부분들은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데 세계 1위의 한국 조선업에 대한 기본 바탕을 깔게 된 것들은 결국에는 아무것도 없던 이런 부존 자원을 갖다 인력으로서 오로지 송출을 통해서 습득하게 됐던 선박 운항 기술을 통한 습득한 해기사들이 우리 조선 산업계의 밑바탕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인정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지금 현재도 제1위의 조선국으로서의 역할을 차지하고 있습니다만은 해기 인력을 기반으로 한 그러한 인력들이 조선소의 설계 검증과 건조 공정 과정, 감독, 시운전 분야에서도 그 경쟁력을 제고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국가 물류 산업으로서의 중심적 역할에 대한 부분들은 말할 필요도 없겠죠. 한국 국가 경제를 지원하는 국가 기관 산업으로서 수출입의 99.7%를 담당하고 있고 특히 부존 자원 국가로서 원유 및 철광석 등 원자재의 100%는 해상 운송을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특히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최근 통계 자료가 22년도 해운 서비스 수출액이 우리나라 전체 수출의 6위에 해당된다라고 하는 부분들도 널리 알려져 있지는 않은 그러한 상황이고 보여집니다. 현재까지는 지금 현재 4위의 지배선대를 구조를 융성하고 있고요. 자, 그렇지만 우리나라에서 또 특히 산업적인 경제적인 부분들 이외에도 하나 빠뜨릴 수 없는 것이 바로 제4군의 역할, 국가 안보의 역할입니다. 이것은 우리 국가 안보의 대체 불가 필수 인력에 대한 부분들로서 앞에서 이야기했던 이창희 교수님의 발표 내용과 같이 일맥상통하는 부분들이라고 보여집니다. 결국에는 우리 국가 비상사태 발생 시 육해 공군에 의한 제4군으로서의 국가 전략 물자 수송에 대한 중차대한 그런 역할을 갖고 있기 때문에 2024년 작년에 비상사태 등에 대비한 해운 및 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이 제정이 되었고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들이 더 활성화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결국에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미국과 중국의 경쟁 그리고 격화 대립에 대한 부분들로서 해상 주요 운송로에 대한 부분들이 막히게 된다면 우리와 일본과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큰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국가 안보적 차원에서도 해상 운송로의 확보에 대한 부분들이 인식을 좀 새롭게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해운업계의 현황과 교육업계의 현황에 대한 부분들은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다. 전 세계 해기사의 수급 부족과 한국인 선원의 감소에 대한 부분들은 이미 크로스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잘 알고 계실 것이고요. 우리나라의 고령화와 인력 구조에 감안시 2034년에 약 한국 해기사의 수요의 한 5천여 명이 부족하리라고 예상이 되어집니다. 해운업계의 현황에 대한 부분들은 아시다시피 IMO가 주도하고 있는 기술적, 운항적, 시장 기반 조치에 따라 가지고 온실가스 배출 감축에 대한 부분들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전 세계적인 이슈인 환경 이슈와 자율운항 선박화에 대한 부분들도 진행이 되고 있고 우리 해양수산업을 중심으로 해서 민간 해운회사들도 여기에 발맞춰서 여러 가지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국제선사로서의 국제 규제 이행에 대한 부분들, 조선업계의 자율운항 선박과 상용화에 대한 부분들, 그것을 기반으로 하기 위한 첨단 교통 환경에 대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현재 많이 바뀌어가고 있고 지금 현재 시행하고 있는 사항들이고 이러한 측면에서 봤을 때 해기 교육 인력적인 측면, 양성적인 측면에서는 친환경 자율운항 선박의 전문 인력 양성에 대한 부분들도 저희도 인식하고 있고 교육 과정에 반영을 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런 부분들이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트럼프 행정부 2기의 출범과 해양적 강화라고 하는 측면에서 봤을 때 결국에는 미국이 팍스 아메리카나에 대한 부분들 주도권을 선점하기 위한 그러한 노력들이 시작됐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앞에서 말씀드렸던 가운데 저희는 제6장에 대한 부분들을 주목하고자 합니다. 결국에는 회사 분야의 인력에 대한 양성, 여기 양성은 모집, 훈련, 유지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까지 모든 것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특히 주요한 내용으로서 앞에서 디테일하게 다 설명을 드리지 않습니다만은 인력 인센티브제, 즉 10년 이상 미국 선박이나 조선소 근무자와 최소 150일 해상 근무 선원의 경우에는 공공서비스 학자금을 대출을 탕감시켜 준다든지, 앞에서 말씀드렸던 GI 교육에 대한 부분들이라든지, 비경쟁 자격, 즉 연방 고용 시장에서의 비경쟁 자격을 획득함으로써 이런 요건을 충족시킨 경우에 있어서는 필요한 직업군에 포함됨으로써 잡을 쉽게 구할 수 있도록 만들어놨고요. 앞에서도 잠깐 언급했던 인력 파이프라인, 결국에는 해양 조선에 대한 부분들이 인력 수급에 대한 부분들이 첫 단계에서부터 인력 양성, 그다음에 일의 업무적 강도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유사성에 따라서 선순환될 수 있도록 만든 시스템이 바로 인력 파이프라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이고요. 이 부분들을 저희 국가적 측면에서 핵 인력 교육기관으로서도 방향을 제시를 하고자 합니다. 그다음에 인프라 및 시설 투자에 대한 부분들도 들어가 있습니다. 결국에는 교육 시설에 대한 현대화, 저희 한국해양대학도 미 연방상승사관인 킹스포인트와 교류 협력을 체계를 통해서 사고 교환 프로그램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미 연방상승사관학교 제4군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이런 곳에 교육 시설의 현대화를 통해서 막대한 인프라 구축을 계획을 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고요. 주립 회사 교육기관들, 주립 대학들, 주립 해양대학대에 대한 부분들도 확대하고 평가를 통해서 인프라 구축에 자금을 투입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제6장의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보여줄 수 있습니다. 결국에는 미국이 이렇게 선도적으로 공격적인 부분들을 법률을 통해서 제정을 하고 있으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이런 것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해양 인력 확보에 대한 부분들과 강화가 필요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이 저희의 의견입니다. 결국에는 그렇지만 쉽지 않은 것이 저희 교육 현장의 현황입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사회에서 가장 이슈화되고 있는 것이 학령 인구 감소입니다.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은 작년 출생아 수가 23만 명대를 찍고 있고요. 작년 대입 정원에 대한 부분들이 46만 명인데 수도권 대학과 지방 국립대학 입학 정원만 합하더라도 줄여지지 않는 이상은 26만 명 선입니다. 결국에는 18년 후에 수도권 대학과 지방 국립대학 정원을 채워도 모자란다는 소리죠. 다 안 채워진다는 소리입니다. 결국에는 거기에 따르는 다양한 형태의 지원책과 그리고 방안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그런 대학 지원 정책의 변화적 측면에서 지역 주도형 대학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뒤에서 보여드리는 라이즈 사업에 대한 부분들로서 지역 주도적 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특히 해양 수도를 지향하고 있는 우리 부산시의 입장에서는 특히 해양과 관련되어 있는 지역 주도 산업으로서 라이즈 산업으로서의 이제 꼭지들을 연결을 해서 인력 양성에 매진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회계 교육과 관련된 부분들은 한국 국적의 선원들을 또 태워야 되는 민간 해운 업계에 대한 요구 사항들도 기초 교육이라든지 시민시배 함량이라든지 요구 사항들도 많이 있고요. 특히 대상자인 피교육자인 MZ 세대에 대한 부분들도 다양한 형태의 이런 요구 사항들도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러한 요구를 적절하게 균형감 있게 조율함으로써 지속적인 한국 국적의 해기사들을 양성하고 해운 업계를 지탱하는 그리고 해운 안보에 대한 부분들의 중추적 역할을 할 수 있는 인력들이 양성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아까 말씀을 좀 드렸고요.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부분들이 결국에는 지역 혁신 중심의 라이즈 사업 체계에서의 해양 인력에 대한 꼭지들을 태우고 그 부분들을 예산 지원을 받아서 그 부분들을 활용하고자 하는 부분들. 그다음에 지역 거점 중심의 국립대 통폐합에 대한 교육부의 지원 정책에 따라서 그 부분들을 우리가 글로컬 대학 사업에도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회계 교육의 모듈화를 통해서도 산업계에 충족을 시키고 있고요.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 균형감 있게 추진을 하고자 할 때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부분들은 결국에는 해양 특성화에 대한 부분들을 회계 인력적 양성적 측면에서 제시하고 있는 것이 1국가 1해양대 체계에 대한 부분들을
메인으로 두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국가 중점 해양대학에 대한 부분들인데요. 외항에 대한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두고 있습니다만은 이 사업에서는 내항 해운에 대한 부분들도 같이 집어넣고자 합니다. 결국에는 양 대학이 중추적으로 해기 인력들을 양성해 왔습니다만은 이 부존 자원이 부족하고 좁은 땅덩어리 안에서 중복 투자에 대한 부분들이라든지 그 역량 역할에 대한 부분들이 좀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 부분들을 지금 현재 학령 인구 감소라든지 여러 가지 제반 사항들을 놓고 봤을 때 1국가 1해양대학, 즉 국가 중점 한 개의 해양대학을 세움으로써 유체인의 해양 특성화를 달성하고 초광역 통합을 통해서 해기 인력에 대한 부분들을 기반으로 역량을 집중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1국가 1해양대학 정책입니다. 그리고 내척의 실습선을 활용을 해서 현장 교육을 강화하고 그리고 그에 따르는 해운업계에서 요구로 하는 필요한 해기 인력을 기반으로 공급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저희의 핵심적인 사항입니다. 결국에는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트럼프가 이야기하는 14액트에 대한 부분들을 기반으로 해서 비슷한 내용들이 꽤 들어가 있습니다. 다만 이 해기 인력, 즉 해기를 기본으로 한 이런 인력들이 육상 그리고 해운 전반적인 산업에 대한 부분들로서 뻗어나갈 수 있도록 그리고 선순환이 돼서 그 인력들이 다시 또 해운계로 피드백이 될 수 있는 사항들로서 다양한 형태로 열거를 하고자 합니다. 결국에는 해운 항만 물류를 중심으로 해서 요즘 뜨고 있는 해양 레저 관광, 해양 금융, 해사법 그리고 해양 에너지, 환경에 대한 부분들까지 해기 인력에 대한 경험자가 진출하게 된다면 훨씬 더 탄탄하고 전문성을 갖출 수 있으리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이런 초광역 통합대학을 통해서 이런 해양 특성화에 대한 역량을 결집을 하고 첨단 해양에 대한 기술 개발을 통해서 그 부분들을 지속 가능하게 하고자 합니다. 보여드리는 것이 바로 저희가 글로컬 대학에 제출했던 내용 중에 일부들입니다. 그래서 유체인에 대한 부분들을 통해서 같이 한국의 해양과 해운에 대한 부분들을 수상까지 아울러서 부분들을 파트너십을 유지를 하고 국제적인 역량을 갖춰서 그 부분들을 끌고 나가자고 한 부분들입니다. 특히 두 개의 캠퍼스에 대한 역량들을 조금 나눠서 해기 인력에 대한 기본 베이스를 깔고 동삼 혁신지구를 통해서는 연구 중심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그것을 첨단 테스트 베드를 통해 가지고 해양수산 기술의 종합 실증 단지로서의 역할을 한다고 손치면 목포는 오션 오픈 에듀시티를 통해서 실질적인 해양수산 평생 교육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글로벌 캠퍼스로의 역할들을 구성을 하고자 합니다. 물론 그 역할에 대한 것들은 구체적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만은 이러한 방안들을 제시를 합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중심이 되고 있는 것은 한국 국적 해기사에 대한 부분들이 기본 메인이 되겠습니다만은 우리가 그 산업 자체가 학령 인구 감소로 인해서 외국인도 해기사가 부족하다고 손치면은 그 인력 일부를 우리가 받아들여서라도 우리의 학생들로서 또는 우리의 문화를 체험한 해기 인력으로서 우리 해운업계에 공급할 수도 있는 이러한 시스템들로 가고자 합니다. 특히 국가중점해양대학으로서의 내척의 실습선들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 기능과 분야를 특성화시켜서 교육을 질을 제고를 시키고 공동운영을 통해서 비용의 효율화를 또 현실화시키고자 합니다. 간단한 예인데요. 우리가 지금 한국 해기사의 양성이 메인입니다만은 외국에 이제 예를 들어서 해기사에 대한 부분들이 우리 수요에 대한 부분들이 필요하다고 손치면 글로벌 교육 체계를 통해 가지고 입학 전형을 다양화시키고 자율 전공 학부를 통해서 외국인 유학생들을 받아서 우리의 해기 인력으로 양성을 해서 국내 해운선사 취업 연계에 대한 부분들까지 같이 이렇게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결국에는 저희가 거국적으로 보는 부분들은 한국 국적 해기사의 역할이 이때까지 어느 정도 진행이 되었고 왜 필요한가 역사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국가기관 산업으로서 봤을 때 제4군의 역할로 봤을 때 우리는 충분히 자부심을 저도 된다고 보여지고요. 앞으로도 이 부분들을 놓아서는 안 된다고 보여집니다. 앞에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트럼프가 왜 그 부분들을 다시 상기시키고 있고 재발의를 하고 있는가. 그래서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미리 준비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생각하는 해기교육 현장에 대한 부분들은 여러 가지 어려운 사항이 있습니다만은 특수목적대학으로서의 역할
그에 따르는 교육부 정책에 대한 부분들도 참고를 하고 역량을 집중한 국가 중점 해양대학으로서의 역할을 함으로써 해운업계에 기여를 하고자 합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은 지원과 의견을 또 주시고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역할에 대한 부분들도 조정해 나갈 계획입니다. 여러분들 선언의 날을 맞아서 간단하게 발표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진경 의식교에서 강연해 주셨습니다. 앞서 들으신 내용에 이어서 바로 한국해양교육의 지속가능한 항로라는 주제의 강연으로 실질적으로 교육적인 측면 좀 깊이 있게 20분 짧은 시간인데도 고찰할 수 있게 짚어주셨습니다. 교수님 감사드립니다. 자, 이번에는 세 번째 강연이 되겠습니다. 최병근 실장님, 네, 앞으로 나와주시고요. 행복한 바다의 세 번째 전문가 특강입니다. 한국해양연수원 최병근 실장님 바로 마이크 건네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아까 인사드린 한국해양연수원 최병근 교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저 뒤에 있을 때는 앞에 말씀하시는 분이 잘 보였었는데요. 여기 나와 보니까 여러분이 하나도 안 보여요. 그래서 저는 지금 양쪽 불빛만 너무 강하게 보이고 여러분들 하나도 안 보이니까 더 긴장감이 덜하긴 합니다. 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이미 저희가 몇 년 동안 시범 사업으로 진행을 해왔고, 몇 년 동안 시범 사업으로 연수원에서 진행해 왔던 것이고요. 올해부터 해양수산부 지원을 받아서 이제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경력단절 해기사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 지원 프로그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제가 3시 10분까지더라고요. 근데 시간 관계상 좀 짧게 말씀드리고 또 여러분들 의견 나중에 또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뭐 앞서도 계속 말씀해 주다시피 우리 선원은 국가 경제 안보를 지키는 핵심 공공 필수 인력입니다. 그러한 선원이 우리 국적 선원이 자꾸 줄어들고 있고 또 외국인 선원이 증가되고 있는데 그래도 이제 뭐 어느 정도 줄어드는 거는 뭐 감내해 왔지만 그래도 어느 수준 이상은 우리가 선원 국적 선원이 좀 유지가 되어야지만 아까 앞서 교수님들이 말씀하신 뭐 사군의 역할이라든지 그러한 역할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제는 좀 위기에 오지 않았나 이러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뭐 정책이 또 작년에 노사정이 함께 그러한 것을 풀어보고자 뭐 이렇게 협약도 체결하고 그 다음에 지금 우리 정책도 많이 개선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해수부 내에서도 이러한 선언의 어떤 뭐 예전부터 다 그러한 역할은 알고 있었지만 좀 더 정책적으로 또 지원을 하려고 하는 그러한 움직임도 있어 보여서 다소 뭐 고무적이라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경력 해기사 승선 근무 복귀 지원 배경은 뭐 앞서 말씀드린 그런 선언의 지속적인 감소 부분에서 그러면 우리 지금 육상에는 기존에 배를 승선하셨던 분들이 많이 또 계시는데 그 분들이 다시 선박으로 돌아가고자 할 때 우리가 어떠한 지원을 해주는 게 좋겠느냐라는 차원에서 이러한 지원 사업을 생각해 보게 되었고요. 또 잘 아시다시피 2010년 우리 STCW 협약이 많이 변경됨에 따라서 그러한 교육이나 이런 부분이 2017년부터 적용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2017년 이전에 우리 하선하신 분들은 다시 배로 나가려고 하다 보니까 우리 해양수산연수원에서 약 5개월의 교육을 받아야 하는, 물론 5개월 내내 교육받는다는 내용이 아니라 교육 과정 여러 개의 교육 과정을 받아야 되다 보니까 5개월이나 걸리는 그러한 좀 불편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이러한 경력단절 해기사가 다시 배를 나가는 것도 사실 힘든 사항인데 이런 교육이라도 좀 짧은 시간 내에 받고 좀 조속히 재승선할 수 있도록 한번 해보자는 차원에서 2023년에 시범 사업을 진행을 했고요. 그리고 2024년에 연수원 사업으로 확대를 했고, 그리고 작년 말에 해수부 공식 지원 사업으로 기재부 승인을 받아서 이제 올해부터 3.5억 원의 예산을 가지고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력 해기사 복귀 지원의 필요성을 제가 아까 앞서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이런 재승선을 위한 필수 법정 교육 이수 부분이 좀 많다는 부분, 그리고 장기 경력 단절 해기사의 경우에는
회사의 지원 없이 개인 비용으로 교육을 이수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교육비 부담, 그리고 재승선 후에 오랫동안 경력 단절이 있다 보니까 현재의 선박에서 적응 능력이 좀 떨어지는 그러한 능력을 더 키워야 하는 그러한 필요성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우리 경력이 있는 이러한 해기사들은요, 물론 앞서 장단점은 있지만 우리가 이러한 해기사 한 명을 키워내기 위해서 드리는 그러한 예산이나 그다음 기간에 비해서는 훨씬 짧은 시간 내에 선원으로 다시 재승선할 수 있도록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우리가 좀 부족한 부분을 이러한 복귀 지원 사업을 통해서 올해부터 또 지원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존의 경력 해기사 복귀 지원 프로그램은요, 우리가 항해사 기관사 공통으로 받아야 되는 그러한 교육 과정, 그 다음에 항해사 단독으로 받아야 되는 이러한 교육 과정을 저희가 연속으로 이어서 받을 수 있도록 묶어서 하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진행을 해왔었고요. 그래서 2023년도에 시범 사업을 해 보니까 전체 총 13명이 지원을 했었는데, 물론 이 당시만 하더라도 어떤 홍보도 좀 덜 되었고 그러한 저희 연수원에 좀 문제점도 있었겠지만 인원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러한 인원을 통해서 저희가 앞으로 개선 방향을 좀 잡을 수가 있었고요. 설문조사 결과 그 당시에 참여한 인원들이 60대 이상이 4명이었고 50대 1명, 40대가 7명이었습니다. 경력 단절 기간은 15년에서 20년이 5명, 20년 이상이 5명 해서 15년 이상 되신 분들도 10명이나 다시 재승선의 의지를 가지고 이러한 프로그램에 참여를 했었습니다. 물론 선사에서 그분들을 반가워하실지는 다른 얘기지만 어쨌든 이분들은 자기의 과거 경력을 가지고 다시 재승선을 하고자 하는 그러한 의지가 있었다라는 점이 또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선 의견으로 홍보 강화나 또 재승선 취업에 대한 알선도 좀 필요할 것 같다라는 내용도 있었고요. 그다음 교육비 지원 확대에 대한 내용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2024년에는 좀 더 확대해서 42명에게 이러한 복귀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을 했습니다. 복귀 지원 프로그램은 나중에 나오지만 항해사 같은 경우에는 약 한 달이 좀 넘는 약 5주 정도 걸리고요. 기관사 같은 경우에는 약 3주 정도의 장기 프로그램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 선박회사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그러한 장기간 휴가를 내고 이러한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그러한 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나는 다시 재승선을 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그러한 장기간의 어떤 시간을 내서 이러한 교육에 참여하다 보니까 실제 여기 42명이라고 나와 있지만 이 숫자가 결코 작은 숫자는 아니다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는 이제 조사를 해보니까 5년에서 10년 단절자들도 많이 들어왔고요. 10에서 15년 사이의 경력자들도 많이 들어왔었습니다. 이 당시 설문조사를 통해서 왜 다시 재승선을 하고자 하느냐라고 이제 물어봤을 때 육상직보다 또는 지금 현재의 어떤 상황으로 좀 더 소득 향상을 원해서 라는 답변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개선 의견으로서 필수 교육 외 지원을 좀 확대해달라. 요즘은 이제 새로운 선박이 나오면서 고등학 교육이라든지 또는 특수원 쪽이 더 가고 싶은데 그러한 교육도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좀 의견이 있었고요. 그리고 재승선 취업 알선에 대한 내용도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기존에는 이 승선 복귀 프로그램을 저희가 운영하면서 교육비를 50%만 지원을 해줬었습니다. 그래서 전체 교육을 다 듣는 그런 교육생의 경우에는 약 한 55만 원 정도의 지원을 받고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현재 이제 진행되고 있는 경력 회계사 복귀 지원 프로그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4월 1일부로 진행이 됐기 때문에 이제 약 한 2달 반 정도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요. 올 연말까지 계속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지원 대상은 과거에는 이제 5년 이상으로 저희가 승선 경력 단절자를 했었는데 올해부터는 4년으로 한번 더 늘려봤습니다. 이렇게 된 사유는 좀 더 많은 분들에게, 그러니까 우리 면허 갱신 기간이 5년이다 보니까 5년 내 1년 이상의 승선 경력이 있어야 되는데 이제 그렇지 못해서 면허 갱신이 필요한 사람들도 그 지원해주자라는 차원에서 일단 최근 4년 이내로 좀 이렇게 말을 좀 더 단축을 했었고요. 지원 인원은 약 한 140명 이상을 저희가 목표로 잡았는데 현재까지 벌써 122명이 제가 오늘 확인해 보니까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원 사항은 교육비를 전체 교육비의 70% 이내에서 실비 지원하고 그리고 숙박비도 지원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교육 과정은 앞서 우리가 저희 연수원 사업이나 시범 사업으로 진행했던 그러한 교육 과정에 추가해서, 그러니까 앞서 진행했던 것들은 다 법정 교육에 대한 내용인데 올해 추가로 시행한 내용은 이분들이 선박에 올라가서 좀 더 적응을 좀 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교육 과정 좀 넣자라고 해서 장기간 이렇게 그 선박 조종을 안 해보신 분들을 위한 선박 모의 조종 시뮬레이터 교육과 그다음 기관실 시뮬레이터 전문 교육을 추가로 넣었고요. 그다음에 직장인을 위한 야간 교육 과정도 시범 운영하고자 합니다. 총 교육비는 이러한 교육 과정 전체를 다 들었을 때 약 200만 원의 지원 효과를 개인은 받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앞서 나와 있는 정기 교육, 그러니까 5주간 또는 기관사의 경우에 3주간의 그런 교육 과정을 계속적으로 어떤 시간을 내서 못 듣는 사람들은 연중 상시 이러한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또 해놨습니다. 그래서 앞서 나왔던 정기 교육 과정에 들어있는 예를 들면은 면허 갱신 교육이라든지 그다음에 안전 재교육 그리고 기타 등등의 교육 등에 대해서 나는 3주 내내 못 들으니까 4월에 하나 듣고 6월에 하나 듣고 8월에 하나 듣겠다라고 해도 그렇게 지원할 수 있도록 저희가 프로그램을 만들어 놨고요. 그래서 상시 교육도 올해부터는 추가 시행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온라인 교육 과정 야간반도 이제 시범 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바로 다음 주 월요일부터 진행이 되고요. 지원 대상은 동일하고 목적은 이제 주간에 현업으로 시간을 내기 힘든 육상근무 해기사들이 있지 않겠느냐라는 그 산업계의 요구도 있었고, 그래서 육상근무를 하면서 이런 야간에 이러한 어떤 면허 갱신 교육을 들어서 해기사 면허를 유지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을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있어서 그에 대해서 일단 시범 교육으로 올해 첫 시행을 하고요. 지원 사항은 마찬가지로 교육비를 70% 이내에서 지원해드리고 그리고 야간에 단축 수업으로 좀 운영을 하면서 3일 교육 과정을 5일 동안 저녁 시간에만 저 앞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저 시간대에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물론 이번에 시범 교육이라 그래서 그런지 현재는 8명밖에 지원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교육을 통해서 한번 개선 방안을 좀 더 마련해 보고 확대 여부를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승선 적응 능력 함양을 위한 실무 특화 교육도 신설이 되었고 지원하고자 합니다. 이 부분은 재승선했을 때 연수원에서는 주로 법정 교육, 재승선을 하기 위한 법정 교육을 지원해주고 있지만 재승선했을 때 이분들의 어떤 역량을 좀 더 현재에 맞추어서 좀 강화시키기 위한 그러한 교육 과정을 지원하고자 하고요. 그리고 선박회사와의 간담회 그리고 선박 견학 등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이 사업은 교육비를 이제 100% 지원할 예정이고 그리고 간담회나 선박 견학 등도 같이 하려고 하고 있고요. 한국선박관리산업협회가 이러한 실무특화 교육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가 되어서 같이 협업해서 진행하고자 합니다. 관련 프로그램은 앞의 내용과 같습니다. 여기까지 연수원에서 진행하고 있는 우리 경력 해기사 복귀 지원 프로그램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끊긴 항로를 다시 잇는 것. 경력단절 회계 인력들이 재진입하기 위한 그 시스템을 많이 만드셨는데 보니까 아직은 뭐 시범이라고 하지만 8명 신청했고 보니까 안타깝더라고요. 분명히 원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홍보라든지 좀 전달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좀 저희가 함께 도와서 만들어야겠다 이런 생각도 한번 해보았습니다. 현장에 계신 분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좀 도움 말씀 주시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했고요. 네, 클라시스의 공연입니다. 여러분 따뜻한 박수로 바다로 항해를 나가 보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릴게요. 일어나서 해야겠죠? 안녕하세요. 저희는 현악 앙상블 클라시스입니다.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여러분들을 뵐 수 있게 되어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첫 번째 곡은 다 아시는 곡이었죠? 죄송합니다. 네. 안 들려서 그러셨군요. 첫 곡은 비발디의 여름 사막장이었습니다. 다 아시는 곡이었죠? 네. 이 곡이 표제 음악이라고 약간 주제를 정해놓고 작곡하는 그런 음악인데 사실 비와 폭풍 이런 거를 이제 제목을 정해놓고 거기에 주제에 맞춰서 작곡한 음악인데 사실 선원분들 그리고 이제 선박 쪽에서 일하시는 분들을 놓고 비와 폭풍을 하는 게 맞느냐라는 저희끼리 얘기가 있었는데 사실 그거는 걷어내고 그냥 시원한 바람만 생각하시면서 오늘 날씨가 되게 덥잖아요. 그래서 그냥 그 분위기만 살려보고자 연주를 했습니다. 좀 시원하셨나요? 저희는 지금 엄청 더워졌습니다. 네. 두 번째 곡은 히사이시조의 바다가 보이는 마을, 그 마녀 배달부 키키의 OST인데요. 맞죠? 이웃집 토토로라고 나왔다. 네. 마녀 배달부 키키의 OST입니다. 그 마녀 수업을 받다가 이제 아니지
마녀가 꾸민 소녀가 있는데 마녀 수업을 받으러 다른 마을로 이동하는데 거기가 이제 바다가 보이는 마을이라 거기에 이제 배경음악으로 사용되는 음악입니다. 그러면 연주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곡 바다가 보이는 마을이었습니다. 다음 곡은 생상스 동물의 사육제 중에서 백조라는 곡을 준비를 했습니다. 원래는 이제 호수에서 이제 잔잔하게 떠가는 백조를 생각하면서 작곡된 곡인데 이제 그 약간 잔잔한 바다를 생각하시면서 들어보셔도 잘 어울릴 것 같습니다. 이 곡은 첼로 솔로로 진행이 되는데 첼리스트 정수현 선생님의 연주로 생상스의 백조를 연주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까지 제 목소리가 작은 거를 몰랐나 봅니다. 네, 가까이라는 말씀을 3번이나 죄송합니다. 네. 이 곡이 첼로가 그러니까 백조가 사실은 둥둥 떠가는 것 같아 보여도 다리는 굉장히 바쁘다는 걸 이제 다 알고 계시잖아요. 첼로 연주가 굉장히 평온해 보여도 사실 저기 진짜 어렵거든요. 네, 지금 첼로 연주자가 엄청 땀을 흘리고 있습니다. 네, 한 번 더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곡은 이제 약간 장르를 바꿔서 네, 조용필 선생님의 돌아와요 부산항해를 연주하려고 합니다. 저희가 처음에 선곡할 때는 좀 더 옛날 노래 잘 있거라 부산항을 얘기를 했었거든요. 노래 아시나요 혹시? 아, 모르시는군요. 네. 원래는 잘 있거나 부산항을 연주하려고 했다가 저희가 또 첫 곡에 폭풍을 하는 게 맞나 하고 비슷한 그런 맥락에서 잘 있거라 부산항보다는 돌아와요 부산항이가 낫지 않겠냐 약간 내부적인 회의를 거쳐서 네, 최종적으로 선정된 곡입니다. 이 곡이 원래는 노래가 있어야 좀 더 즐거운데 같이 박수를 쳐주시면 저희도 좀 더 즐겁게 연주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사는 나오지 않지만 네, 아시는 분이 계시면 같이 노래를 불러주시면 정말로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네, 돌아와요 부산항에 연주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즐거우셨나요? 네. 아마 현악사중주로 돌아와요 부산항해를 연주할 거라고는 네, 예상을 못하셨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다음 곡도 약간 예상이 어려우신 곡이 아닐까 싶습니다. 마지막 곡입니다. 마지막 곡으로 네, 마찬가지로 조용필 선생님의 여행을 떠나요를 준비했습니다. 지금보다 조금 더 빠른 곡이거든요. 방금 전에 노래해 주신 선생님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네, 이건 좀 더 쉬운 가사라서 네, 이것도 같이 박수 쳐주면서 노래를 해주시면 저희도 네, 즐겁게 연주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곡으로 여행을 떠나요 연주할
하고 이제 다음 순서 앵콜이요? 이게 시간이 딱 제한이 있다 그래가지고 너무나 하고 싶었는데 네 죄송합니다. 네, 다음번에 꼭 준비를 해오도록 하겠습니다. 20분 안으로 반드시 끝내달라고 그렇게 신신당부를 받아서 네 없지. 정말로 없습니다. 내년에 꼭 준비해 오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여행을 떠나요 연주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앙상블 클라시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잠깐만요. 네, 정말 감사합니다. 앵콜곡이 절대로 없다고 말씀드렸음에도 앵콜이 터져 나올 정도로 멋진 공연 보여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잔잔하게 재치도 있으시고 물론 연주 실력은 말할 것도 없지만 오늘 자리하신 지금 가득 메우진 않았지만 한 분 한 분이 정말 소중하거든요. 여러분들의 가치만큼이나 여러분들의 수준만큼이나 높은 품격 있는 음악 선물 주셨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순서를 함께할 때가 다 됐습니다. 벌써 하루가 잘 가고 있네요. 이 공간에서 같은 음악을 듣고 우리는 같은 공기로 숨쉬고 있습니다만 오늘의 추억은 아마 다들 좀 다를 것 같아요. 하지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상상하는 바다들이 모두 다 잘 어우러져서 모든 선원들이 행복한 미래를 꿈꿀 수 있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여기에 아마 힘을 보태줄 강연이 아닐까 싶은데요. 저도 몇 년 전에 기억은 못하시겠지만 교수님께서 행사장에서 강연 듣고 나서 교수님 책을 여러 권 찾아봤습니다. 정말 재밌게 보고 어떤 책은 가장 유명한 곡 어쩌다 한국인 같은 경우는 3번이나 봤어요. 정말 재밌더라고요. 아이랑도 이 책 가지고 얘기를 나누면서 최근에도 다시 펼쳐보곤 하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도 오늘 이 강연이 아마 재미있으면서도 오래오래 꺼내볼 수 있는 좋은 추억이 될 것 같습니다. 많은 이들에게 깊은 통찰을 전해주신 우리 한국인으로 쭉 살아왔지만 내가 이런 한국인이었나? 라는 걸 새롭게 알게 해주신 멋진 교수님이십니다. 심리학자이신 허태경 교수님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나오나요? 예, 안녕하세요.
지금 소개받은 고려대학교 심리학부의 허태균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저기서 저를 막 비추고 있으니까 너무 눈이 부셔서 제가 여러분을 쳐다보는 게 약간 좀 힘든데 오히려 여기가 더 좋습니다. 여기서 강의해도 될까요? 예. 저는 소개받은 것처럼 심리학자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한테 한국인의 심리에 대한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제 강의의 제목은 대한민국을 만든 한국인의 마음 소통편입니다. 뭐 제가 국적 확인은 하지 않았지만 여기 계신 분들 대부분 한국분이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예, 그렇죠. 여러분 주변에 당연히 외국인도 많이 있겠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주변에 많이 만나서 인터랙션을 하는 분들 대부분은 아마 한국분이실 겁니다. 그러나 한국 사람들이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길래 우리가 이런 대한민국을 만들었을까에 대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뭐 제가 알기로는 이 선언 세미나, 많은 분들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서는 아마 배를 타시고 이러시다 보면 해외에 나가서 다른 나라 사람들도 많이 만나시고 아마 해외 문화도 많이 경험하셔서 여러분들은 그래도 한국인이 어떤 사람일까에 대한 고민을 조금 해보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고민을 저랑 같이 오늘 한번 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저한테 소통에 대한 강의를 해달라 그러더라고요. 근데 여러분만 그 요청을 하는 게 아닙니다. 요즘 대한민국에 상당한 기업이나 조직들이 저한테 강의 요청을 할 때 다 소통에 대한 얘기를 해달라 그러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근데 여러분들 한국 사람들이 말을 못할까요? 제가 보기엔 너무 잘해서 문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때가 되게 많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말을 못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게 지금 다 소통의 문제라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과거에 비해서 다 말을 못하게 됐을까요? 자, 이제 마무리할 순서입니다. 대한민국 바다의 역사 그리고 현 주소 앞으로 미래까지 우리 선원 여러분들의 눈물과 땀이 깃든 삶을 재조명한 자리였길 바라고요. 여러분이 이 공유한 시간 이상으로 각자의 자리에 돌아가서 하나의 파도를 만들어가며 다시 뜨거운 바다에서 만나길 바랍니다. 퇴장 전에 로비에 마련된 포토월 이용하셔서 인생 내 것도 좀 둘러보시고 선원의 날 오늘을 오래오래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큰 박수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